보증보험을 해주는 한도는 1억 3,800이 나와요. 그거를 제가 1억 1,100에 받았으니까 제가 받았던 낙찰 물건 중에 시세 대비해서 가장 싸게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9,500만 원에 5.7% 나누기 12, 45만 원. 한 달에 35만 원 남네요. 근데 돈이 다 회수가 됐으니까 수익률이 무한대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가 이쁘시네요. 머리 하고 왔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임장하고 하원해야 돼서 머리 자를 시간이 없어서 오늘 자르고 왔습니다. 빡세지만 중요한 수업이긴 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 그렇게 빡세게 조사해드리면 그 중에 3-4명은 입찰하시거든요. 제가 대신 조사를 같이 해주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해드리면 입찰을 고민하셨던 분도 확실히 입찰을 하더라고요. 바쁘신 와중에 또 네. 오피스텔 하나 저는 오히려 좀 실망했어. 누군가 그게 우리 수강생이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누군가 이제 당연히 들어올 줄 알고 그냥 거의 조사도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좀 아는 동네기도 하고 이 정도면 낙찰 어렵겠지. 왜냐면 여기가 또 최근에 낙찰 사례들이 있어요. 뭐 1억 2천에 된 것도 있고 1억 1천에 된 것도 있고 한데 제가 1억 1천을 썼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 1억 1천 중반이나 뭐 1억 2천에 낙찰 사례가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 거죠. 진짜 그냥 찔러 본 거고. 몇 프로에 받으셨다고요? 51% 공시지가에 약 200만 원 정도 덧붙여서 썼습니다. 공시가 126%가 전세 맞춰진다고 하면 12,700만 원 정도가 풀피가 되는 거죠. 왜냐면 126% 하면 1억 3,800이 나와요. 내가 받길 원하지 않았어.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우리 수강생이 누군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아무도 안 들어올 줄은 몰랐고 제가 이걸 또 보여드렸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오피스텔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 권리 분석도 아무 문제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저저번 주부터 네. 인천에 큰 평수의 오피스텔을 봐라 이렇게 힌트를 주긴 줬잖아. 그랬네. 내가 그걸 몸소 실천했구만. 또 동해 임장하는 날이었고 인천지법에서 이제 법원 체험하는 날이었어요. 수강생들 8분이랑 간 김에 그냥 멍하니 있는 것보다 하나라도 입찰해보면 좋잖아요. 마침 전에 폐찰한 물건의 보증금이랑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그 보증금 그냥 그대로 제출 다시 했습니다. 단독낙찰이라고 하더라고요. 놀라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놀랐고 많이 들어오면 3-4명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물건이 3개였거든요. 똑같은 게 약간 평수 다른 것들이 2개 더 있었는데 걔네 중에 한 번 더 떨어진 건 없었어요. 다 1명, 2명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10585 물건 1, 2, 4번이 그날 같은 날에 입찰을 했고 1번 물건 제가 받은 거 51%, 2번 물건 50%, 3번 물건 55%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이런 물건 들어와야 돼요. 반값 되면 일단 무조건 입찰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세 사기처럼 이렇게 세팅이 애초에 다 됐어요. 대출이 있는 상태로 후순위로 들어온 세입자예요.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금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배당을 못 받아요. 최우선 변제만 받고 자를 나가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제게 403호고 404호, 204호인데 여기가 4호 라인이 비선호 라인이에요. 지상으로 이제 1호선 라인이 지나가는데 그쪽 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게 다 4호 라인입니다. 3호 라인은 그래도 좀 도로 쪽이라서 지하철 소음보다는 좀 덜 하거든요. 뭐 평수도 크지만 그러니까 뭐 기차 다니는 쪽이 아니라서 더 약간 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걸 매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전세나 월세는 뭐 기차가 다니든 뭘 하든 해는 잘 나가겠지만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따지시거든요. 향이라든지 뭐 햇빛 들어오는 것 그리고 소음 이런 것도 따지시기 때문에 매각할 입장이라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런 건 따져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매각을 한번 도전을 해볼 거고 지금 오피스텔 분위기가 좋지 않기는 해요. 2억 2천에 감정이 된 거를 51%의 낙찰을 받았고 여기에 뭐 실거래가 애초에 있진 않아요. 왜냐면 다 세팅을 후순위 전세로 해놓은 단지이기 때문에 뭐 매매 시세는 없지만 1년치 숭이동에 있었던 오피스텔 매매 거래를 보면 평균값이 한 1억 5천 정도는 됩니다. 최근 이제 좀 분위기 안 좋아졌기 때문에 뭐 1억 4천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 1억 5천은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공시지가 126%한 게 1억 3,800인데 1억 4천이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전세가랑 똑같으니까. 오피스텔 공시지가는 여기 홈택스에서 확인을 하시는데요. 홈택스 기준시가조에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을 보시면 되는데 101동 2, 3, 4층이 이제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제 거는 403호. 이 두 개 값을 곱하면 돼요. 138만 6천 원 곱하기 79.06 하니까 1억 95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받은 가격은 1억 1,100. 보증보험을 해주는 한도는 여기에 126%를 곱합니다. 그러면 1억 3,800이 나와요. 그거를 제가 1억 1,100에 받았으니까 이건 잘 받았죠. 제가 받았던 낙찰 물건 중에 아마 뭐 시세 대비해서 가장 싸게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대출 승인이 9,400만 원이 났어요. 사업자로. 저는 DSR이 꽉 찼는데 대출이 85% 가까이 나왔습니다. 감정가 2억 2천짜리를 1억 1,000에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감정가도 대출의 한 기준축이 됩니다. 9,500만 원이면 감정가에 비하면 대출 50%도 안 나오는 거예요. 대출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게 받아야죠. 싸게 받으면 대출은 나옵니다. 서로 해주려고 안달이에요. 9,500만 원을 받고 월세 보증금만 받아도 풀피가 될 것 같습니다. 최우선 변제 한도가 2,500만 원이거든요. 9,500에 2,500을 더하면
1억 2천이죠. 근데 제가 받은 건 1억 1,100이죠. 얼마에 매도할 계획이세요? 1억 5천에 내놔 볼 거고, 예전에 좀 수익이 적을 때는 매매만 고집을 했었다면 대출도 좀 안 나오고 하니까 정말 싸게 받으니까 대출도 잘 나오고, 심지어 신탁 대출이 아니니까 월세 전세 놓기에도 너무 수월하고, 월세 전세는 내놓으면 거의 바로 나가는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저는 단타 매도를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타 매도를 해볼 거고, 한번 도전을 해보고 안 된다면 월세 전세로 놔도 수익률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월세를 놓으면 돈이 다 회수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무한대요. 일단 보증금 2,500이면은 월세입자도 안전한 금액이거든요. 최우선 변제로 경매 다시 넘어가도 다 받으니까. 그러면 9,500 대출 받고 2,500 하면 1억 2천이에요. 회수하는 금액이. 보증금을 맞추면 한 80 정도. 9,500만 원에 5.7% 나누기 12, 45만 원. 한 달에 35만 원 남네요. 근데 돈이 다 회수가 됐으니까 수익률이 무한대죠. 여러분들이 이제 빌라 이런 것만 또 고집을 하시기보다, 빌라도 물론 좋습니다. 물건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오피스텔 중에서도 원룸 오피스텔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도 지금 4층까지 앞으로 볼록 나와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오피스텔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서비스 면적이 빌라랑 다르게 없기 때문에 그 서비스 면적을 일부러 더 만든 거예요. 구조도 보시면 방이 하나, 둘, 이렇게 3개, 화장실 하나, 2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가족 단위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집을 사는 분들은 대부분 실수요자예요.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은. 누가 집을 살까? 가족 단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정착하고 싶은 마음에 집을 매수를 합니다. 원룸 오피스텔을 살 수는 없겠죠. 방이 적어도 최소한 2개 이상은 돼야 되고 3개 이상이면 더 잘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오피스텔이지만 충분히 매도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리비도 뭐 내부를 보진 못했지만 4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좀 처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수리비랑 뭐 취득세, 법무비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들게 할 예정이에요. 뭐 세를 두기에도 너무 좋은 게, 요 뒤쪽에 좀 재개발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지하철 건너편으로. 거기에 이주 수요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이제는 이사가 다니기 싫다라는 분들은 이주비를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재개발 지역 빌라 사셨던 분들이 갑자기 신축 아파트를 갈까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빌라나 이런 3룸 오피스텔 이런 데를 좀 정착하려고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한번 매도를 해보고. 지금이 인천 오피스텔이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런 오피스텔은 안 된다라는 건 있을까요? 원룸은 웬만하면 피하시면 좋겠고, 물론 원룸이 세는 잘 나가요. 이 집을 나중에 엑시트를 하고 팔 목적으로 한다면 원룸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역세권이거나 회사랑 정말 근접해 있거나 이러면 매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월세 세팅을 잘 해놔서 이제 상가식으로 이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월세 세팅을 해놓고. 그래도 3룸보다는 좀 거래가 덜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받으면 안 되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당연히 권리 분석상 뭐 보증금이 뭐 집값을 초과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이런 물건은 받으시면 안 되고, 지금 오피스텔이 어쨌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 덜해 있죠. 오피스텔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 아닌데, 이 똑같은 오피스텔을 만약에 분양한다고 하면 당연히 3룸이면은 2억 5천 뭐 이렇게 받거든요. 원자재 값이나 뭐 인건비를 생각했을 때 진짜 1억 1천이면 원가보다도 훨씬 더 싸게 샀다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고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이때 좀 경매로 싸게 사놓으면 한 2년 뒤 이게 조금만 정상화가 되면 매도 차익이 훨씬 더 클 거니까 조금 보유할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대출이 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전세도 수월하게 놓을 수 있어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건 이제 취득세가 4.6%니까 세금이 좀 비싸다. 저같이 취득세 12% 구간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싼 거죠. 1.1%지만 12%를 생각하면 또 싼 거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거보다는 좀 이렇게 이슈가 있는 거를 미리 사두세요. 저는 사실은 목표는 1억 8천 됐을 때 매도를 하고 싶어요. 한 바퀴 돌리고 2년 뒤에.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는 이득 구간이 있는 거고, 전세만 맞춰도 뭐 2천만 원이 생기고 월세 맞추면 투자금이 회수가 되는 이 상황, 정말로 싸게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많이 받아서 남기겠습니다.